반갑습니다. 3주차 생명심리 상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도 촬영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사진으로 대체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도 소리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대하면서 시작합니다. 성인학습 및 제도와 기간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인학습자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학습 제도의 평생학습 계좌제, 또는 이제 학습휴가제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위 취득 제도를 활용해서 평균 학년기에 이루지 못한 학사라든지 전문 학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위 취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융합해서 복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문상담교사 임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밟고자 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상담 전공과 관련해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학습은행제를 통해서 수강하고 진로 전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 평생학습 제도와 성인학습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제도, 그리고 국내 성인학습 기관들에 있는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생학습 제도는 평생교육법 제19조의 1항에 보면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능력과 특성에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헌법 제31조 제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평생교육 학습 포털인 매일배움 서비스라는 포털이 구축이 되어서 평생학습이나 정보 그리고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이나 기관별로도 분산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공된 정보를 학습자가 원하는 지역의 강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성인학습자들은 이런 포털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학력 보완이라든지 성인 기초 문자 해독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그 다음 인문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시민 참여 교육 이러한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또 학습자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목적으로는 보면 인생이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생에 걸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국민 행복을 정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자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한다는 등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과 경제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는 창조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세대별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또 충분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의 기준 체제가 엄면, 동, 단위까지 확대되어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을 한 사람들이 농촌으로 귀촌한다거나 이용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평생교육에 관련된 평생학습을 하고자 하는 여가 시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늘면서 예전에는 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엄면, 동, 단위까지 확대되어서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사업들이 평생교육 학습 계좌제, 학점은행제, 복학학위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그 다음에 국가평생 학습 포털, 늘 배움, 성인 문해교육 지원,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강화, 강화교육 활성화 지원 등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떤 교육체제라든지 사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 계좌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온라인 학습 계좌제에 누적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학력이나 자격 인정 과정과 연계해서 고용 정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학습 이수 결과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인정하거나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계좌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이나 이런 문적 자원들을 관리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국민이 후대받는 학습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고요. 그래서 정부 시스템상의 개인별 학습 계좌제를 개설하고 정규 학교 교육 이외에 개인적인 학습 결과를 누적하고 관리해서 학력이나 자격 인정과 연계하고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평생학습 계좌제를 이용하는 방법과 학습 결과 누적 자료로 정빈자를 활용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계좌제 홈페이지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점점 학력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점은행제는요. 학점 인정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제5275조에 의거하여 학교에서의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나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그 학점이 누적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서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학습의 결과인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력을 인정받아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에는 평가인정 학습 과정 이수라든지 학점인정 대상 학교와 학습 교과목 이수, 시간제 등록, 학습 과목 이수,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이나 시험 면제 과정 이수를 함으로 해서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나 전수교육 이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학점은행제의 학점 인정과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표 3-1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고요. 3-1을 보면 평가인정 학습 과정에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이나 전문대학 부설평생교육원이라든지 직업전문학교 또는 학원 그리고 기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 그래서 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평가인정 학습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학점 인정 대상 학교와 학습 과목은 4년제 대학 중퇴자 또는 전문대학 중퇴자 그리고 졸업자 그리고 학력인정 각종 학교 중퇴자 졸업자가 이수한 해당 대학의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을
학급 인정 대상학교 학급 교과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시간제 등록 학급 과목을 보면 대학에서는 전문대학이나 사이버대학도 포함합니다. 그 대학의 시간제 등록 제도를 통해서 각 대학의 학칙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과목을 무수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전문 자격증, 그다음에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에 대한 것들을 학점으로 이수해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학위제 가정별 시험 합격이라든지 시험 문제 가정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독학학위제를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에 관련한 내용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 소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이수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보다 나은 정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를 인정받고 그래서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평생학습 제도라고 합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TmooC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고등교육 기반 공개 강좌 운영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의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의 혁신을 좀 주도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mooC는 수강 인원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고 웹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를 위해서 구성된 강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인원을 좀 더 많은 학생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요자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에 대한 제도 또한 평생학습 제도로 들어온 거죠.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대면 학습뿐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학습도 가능해지고 그 학습마저도 인정하겠다라는 어떤 제도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생 간의 질의응답, 토론, 퀴즈, 가제 피드백 등을 통해서 학습을 관리하고 학습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양방향의 학습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들이 좋아지고 있죠. 그죠? 두 번째, 자격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 기술 자격과 국가 전문 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전문 자격 제도는 행정부처별 국가 자격,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1급,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상담소 2급,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 등 이러한 것들이 행정부처별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과 타기관 시행 종목,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산림치유사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 역시 시행되고 있죠.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과 기능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 자격 법령이나 제도를 총괄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자격과 관련 종목에 대한 주무부처가 관련 사업 명령에 의거해서 지적자 관리나 활용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 제도를 살펴보면요. 민간 자격 제도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과 그냥 민간 자격 등록 제도 두 가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제도는 자격 기본법 제19조에 따라서 국가 외의 법인이라든지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 중에서 자격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간 자격 종목별 세부 정보는 큐넷에 보면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 등록 제도는 국가 외 민간 자격 관리자인 개인과 법인, 단체 자격을 신설한 후에 관리나 운영 방침을 민간 자격 등록 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7년에 제정 공포된 자격기본법 제17조인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상을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격을 신설, 관리, 운영을 금지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자율적으로 민간 자격을 신설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민간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되자 민간 자격이 남발 또는 난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등록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서 민간 자격 등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민간 자격의 신설이라든지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 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또 그 제도가 민간 자격 등록 제도입니다. 이에 또 자세한 내용은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민간 자격 제도를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만들어주면서 어쩌면 성인 학습자나 또 아니면 학齡기에 있는 학습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쓸모없는 자격 아니면 또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는 자격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필요 없는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도 좀 더 관리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인학습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학습 기간은 형태별, 종류별, 주제별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 안에서 성인학습 기간들은 각기 서로 다른 교수나 학습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성인학습의 항쟁이나 형태에 따라서 형식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비형식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간, 그리고 무형식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식 학습 형태 기간을 살펴보면요. 평생교육법 제5장 평생교육기간 제30조에서부터 제38조에 의해서 크게 8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중에서 제33조에 의한 원격 계약 형태와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7개의 평생교육시설은 형식적 및 비형식적 학습 환경에 해당됩니다. 즉, 성인학습자들이 형식 학습 장소에 참여하고 교수자와 직접 대면을 해서 학습을 하는 기간은 첫 번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세 번째는 사내 대학의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네 번째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다섯 번째는 시민사회 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여섯 번째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일곱 번째는 지식, 인력개발 사업과 관련한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이 중에서 형식 학습의 형태의 기간은 첫 번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과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공식적 교육기관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점점 학습 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형식 학습 형태의 기간을 살펴보면요. 국립 또는 각 지역에 있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은 비형식 학습 형태의 기관으로서 성인은 물론 온 국민이 문화적 교양을 기를 수 있는 학습시설을 말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각 지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 내지는 지역도서관에서는 저마다 시민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단기간 동안 다양한 내용으로 강좌를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평생교육사의 어떤 자격을 갖기 위해서 실습하는 기관들이 보통 비형식적 학습
형태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박물관 특설광자는 한국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해 수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박물관 프로그램으로서 1977년부터 2017년까지 41년 동안 약 15,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해요. 1년간 인문학의 다양한 주제를 수강할 수 있고, 또 고고학이라든지 인류학, 역사학, 미술사학이라든지 보존과학,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주제를 분야별로 최고의 석학 100여 명에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런 100개 석학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물관 특별 강좌를 수료한 이유는 심화과정 박물관 연구 강좌에서 더욱 세분화되어서 깊이 있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또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무형식 학습의 형태의 기관에 보면 원격 학습 기관을 주로 말하는데,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 기간의 전환 목표 그림 3-1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원격 형태의 학습 기간이 4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격 학습은 교수자의 학습자가 컴퓨터나 인터넷, 방송, 통신이라는 정보라든지 통신 매체를 매개로 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연도에 따른 기간 유형별 통신 교육기관의 수를 보더라도 원격 형태는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소를 제한받지 않고, 그리고 또 인원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무형식적인 원격 학습 기간이 더 좋을지도 모르죠. 이동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MOOC 온라인 강좌는 요즘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요즘에는 대학에서도 사이버 대학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고 학사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점점 대면 교육보다 온라인 교육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데, 저는 온라인보다는, 물론 그게 온라인으로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나 대면 교육보다는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온라인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만약에 어떤 나라에 있는 석학을 다른 나라에 있는 석학에게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동글이라든지 아니면 모집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우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접하면서 이런 온라인 회의라든지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졌지만 점점 다시 대면으로 옮겨오고 있죠.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우리도 좀 더 나은 어떤 교육이나 제도를 위해서는 충분히 좋은 교육을 찾아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좀 더 괜찮은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 학습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한번 고민의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학습 기관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찾아본 기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탐방한 곳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장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학습기관을 소개한다거나 그 학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주차 수업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